저번 시간까지 기계 재료에 관련된 부분을 했고요. 오늘부터 선반 기능사에 출제되는 기계 요소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 요소란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중에서 대부분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품인데요. 자, 기계 요소에 대한 것을 하는 이유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기계 설계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기계 설계라는 것은 엄청난 큰 기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모든 기계 요소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할 때 전체 기계를 설계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가 넘어요. 그것들을 결합하기도 하고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베어링, 축이음 같은 걸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제동용, 완충용 기계 요소들, 여러 가지 기계 요소들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여러 부품들이 다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계라는 것은 너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에나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설계를 할 줄 안다면 이제 전체 기계에 대한 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기계 설계가 아니라 어느 기계에나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품에 대한 설계를 보기 위해서 기계 요소란 뭔가, 그리고 기계 요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기계 요소를 우리가 역할에 따라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떤 기계나 들어가는 기계 부품들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거 4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어떤 기계 요소든 기계 부품이든 어떤 기계든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다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기계로 만들죠. 그러니까 결합을 하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결합용 기계 요소라고 합니다. 자, 결합을 하는 기계 요소예요. 여기에 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평상시에 자주 보는 우리 책상에도 부착이 돼 있어요. 책상 위에 나무판이랑 밑에 책상을 세우기 위한 기둥, 쇠로 된 기둥,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 게 바로 나사죠. 그리고 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리벳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라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결합을 하는 기계 요소, 영구적으로 결합을 하는 기계 요소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합이 필요할 때는 결합을 했다가
또 필요 없을 때 풀어야 될 때는 또 풀어줬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 생각하면 되죠? 나사를 오른쪽으로 보통 오른 나사라고 가정을 할 때 오른쪽으로 돌리면 쪼아져서 결합이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어져서 결합이 해제가 되죠. 나사 그리고 키랑 핀도 똑같아요. 키랑 핀도 꽂았다가 뺐다가 해주면 우리가 꽂아 놓으면 결합이 되고요. 빼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리벳이라는 건 뭐냐면 리벳은 요 4개 중에 영구적으로 결합을 하는 기계 요소에 속하는데 리벳이 어떤 거냐면 어떤 강철판과 강철판은 포개어서 우리가 결합을 하고 싶을 때 강철판 2개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리벳이라는 거를 거기 사이에다가 가열을 시켜가지고 꽂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드려서 변형을 아예 시켜버려요. 그러면 절대 풀어지지 않는 전기톱으로 자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쪼였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결합을 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요소예요. 그런 리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벳 설명 조금 적어줄까요? 리벳 이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강철판을 포개서 뚫려있는 구멍에 가열한 리벳을 딱 꽂아 넣고 해머 등으로 두들겨서 변형을 시켜버려서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기계 요소, 이게 리벳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기계 요소, 기계 부품에 기계에 들어가는 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축을 연결을 하거나 축을 받쳐주는 등 축에 관한 기계 요소들을 우리가 축용 기계 요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기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축을 연결하거나 축을 받쳐줄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 자, 이것은 축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축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또 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 요게 회전을 할 때 이 축을 여기다가 딱 붙여주면 얘도 같이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요것을 딱 떼어주면 여기 멈추겠죠. 이렇게 축을 연결하거나 해제할 때,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을 축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을 받쳐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베어링이라고 해요. 축용 기계 요소에는 이런 게 있고요. 축용 기계 요소도 대부분의 우리 기계에는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축에 관련된 기계 요소들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전동용 기계 요소가 있어요.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인데요. 예를 들면 기어, 체인, 스프로킷, 휠, 링크, 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생각을 하면 동력을 전달한다 그러면 힘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자주 보던 자전거 있죠. 자전거 내 다리 힘을 통해서 페달을 돌리면 뒷바퀴가 돌아가죠. 페달 옆에 우리 체인들이 달려 있는데 그 체인에 의해서 뒷바퀴로 힘이 전달이 되죠. 내 다리의 힘이 페달의 회전력으로 전달이 되고 그 페달의 회전력이 기어 그리고 체인 등에 의해서 뒷바퀴로 전달을 하죠. 이렇게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들이 또 기계에 꼭 들어갑니다. 우리가 동력을 발생시켰을 때 그 동력을 다른 곳으로 전달을 해서 사용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기계에나 거의 다 들어가는 기계 요소예요. 자, 전동용 기계 요소란 자, 여기에는 기어도 있고요. 체인, 스프로킷 휠, 링크, 캠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하나씩 봐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여기 3개 들어가진 않지만 어느 기계 요소에나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그 밖의 기계 요소라고. 자, 예를 들면 제동용 기계 요소도 있죠. 브레이크, 그리고 유체를 수송하는 관, 그리고 관을 이어주는 관, 이음, 밸브, 콕 이런 것들도 다 기계 요소인데 여기 3개에는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기계 요소는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중에서 대부분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품이고요. 이것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결합용 기계 요소인데 이것은 결합을 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고요.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용 기계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축을 연결하거나 축을 받쳐줄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동용 기계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고, 여기에는 기어, 체인, 스프로킷 휠, 링크, 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제동용, 완충용 기계 요소, 유체 수송용 관, 관이음, 밸브, 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인 기계 요소들의 큰 틀이에요. 자, 기계 요소 중에서 결합용 기계 요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결합용 기계 요소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흔히 사용하는 쉽게 그게 바로 나사인데요. 나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중에서 나사. 먼저 나사란 나사의 정의예요.
자, 직각삼각형 종이를 원기둥 표면 혹은 내면에 감았을 때 삼각형의 빗변을 따라 만들어진 곡선을 따라서 골을 파놓은 것이 바로 나사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원기둥이 있어요. 원기둥. 자, 이런 원기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직사각형은 한 내각이 90이고 나머지 두 개 더해서 90인 이런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 하죠. 이것을 이 원기둥에다 돌돌돌돌 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렇게 감깁니다. 그러면 작게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선이 생겨요. 이렇게 이것을 돌돌돌 감았을 때 이런 곡선이 쭉 만들어지는데 그 곡선을 따라서 홈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사입니다. 외면에다가 직각삼각형 원기둥을 감아서 골을 파주게 되면 수나사가 되는 거고요. 안쪽을 감아서 안쪽에 골을 파주게 되면 앞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사의 정의입니다. 자, 나사 같은 경우에도 모든 기기 요소들이 그렇지만 어느 부품에다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을 해놓고 여기저기 호환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약속을 해서 용어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여기 나사에 사용되는 약속된 용어들 몇 개를 알아야겠죠? 그 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사를 간단히 그려볼게요. 옆으로. 자, 겉에다가 파는 수나사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쌤이. 자, 원 기둥에다가 직각삼각형 쭉 만 다음에 생기는 곡선을 따라서 홈을 파준 것, 이게 바로 나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용어 피치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 피치는 뭐냐면, 자, 우리 여기 보이는 쌤이 수나사 그린 거예요. 수나사. 원기둥의 바깥쪽에 골이 파여져 있는 거. 여기서 가장 높이 산처럼 이렇게 생겼죠? 산. 여기 제일 높은 곳. 이 나사산과 그 다음 나사산 사이까지의 거리. 나사산과 그 다음 나사산까지의 거리. 요것을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란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로서 자,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랑 같은 말이에요. 위에 줄은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 산과 산 사이의 거리, 그리고 서로 인접한 두 개의 나사산 사이의 축방향 거리. 서로 제일 인접한 게, 여기에서 제일 인접한 게 바로 옆에 있는 나사산이죠. 즉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방향 거리라고 하는데 이 나사의 축방향이 바로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요게 축을 기준으로 여기를 축 방향이라 그래요. 여기를 원주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축 방향의 거리니까 나사산과 그 인접한 나사산의 이쪽 방향의 거리.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나사산과 다음 나사산 사이까지 거리나 서로 인접한 두 개의 나사산의 축 방향 거리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리드예요. 리드. 자, 리드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나사를 사용할 때 나사를 돌려서 결합을 해주고 해제를 시켜주죠. 자,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 그게 바로 리드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바로 자, 한 줄 나사,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그 외에도 등등등. 자, 나사의 줄수에 따른 나사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줄 나사가 뭐냐 하면 나사를 딱 한 바퀴 돌렸을 때 요게 아까 피치라고 했죠.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사산과 그 다음 나사산 거리인 피치, 1피치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한 줄 나사예요. 그리고 자, 이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2피치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게 두 줄 나사예요. 그리고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3개의 피치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게 세 줄 나사예요. 그러면 자,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얘는 1피치만큼 앞으로 나아가고,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얘는 2피치만큼, 얘는 3피치만큼 나아가는 거래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자,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앞으로 많이 나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빠르게 조이고 빠르게 풀고,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줄 나사, 네 줄 나사 같은 여러 줄 나사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여러 줄 나사를 사용을 한다는 거는 풀고 쪼는 게 되게 빠르게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앞뒤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진동이 있거나 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가 잘 풀어집니다. 여러 줄 나사 경우에는. 그럴 때는 한 줄 나사 혹은 더 작은 나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나사를 사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개념을 봅시다. 자, 피치가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인데 리드는 조금 달라요.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 그게 리드예요. 자, 한 줄 나사나 두 줄 나사나 세 줄 나사나 피치는 똑같아요. 나사산과 그 다음 나사산까지 거리니까. 리드는 한 바퀴 돌렸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몇 줄 나사느냐에 따라서 리드가 달라지겠죠. 리드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리드란 자, 나사 곡선을 따라 축 둘레를 1회전 시켰을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러면 자, 아까 봤던 것처럼 한 줄 나사면 리드가 1이겠죠. 근데 두 줄 나사면 2가 되고, 세 줄 나사면 3이 되죠. 그러면 n줄 나사면 n이 되는 거죠. 이걸로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리드라는 것은 나사의 줄수에다가 피치를 곱해주는 게 바로 리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L이 리드, 그리고 N이 나사의 줄수, 그리고 P가 피치.
여기 P를 쌤 빼먹었네. 1P, 2P, 3P, NP.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리드란 피치에다가 나사의 줄수를 곱한 것. 한 줄 나사라고 하면 리드랑 피치랑 같겠죠? 한 바퀴 돌렸을 때 1피치만큼 나아가니까. 자, 이 외에도 어떤 용어가 있냐면 아까 말한 여기 나사 삼각형을 이렇게 했을 때 파인 골에 따라 나사산이라는 게 생기죠. 제일 높은 부분을 우리가 나사산이라고도 하고요. 요즘에는 산봉우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산봉우리 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 혹은 골밑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나사산을 쫙 팠을 때 제일 아래쪽 푹 파여져 있는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나사의 경우에 나사산부터 나사산까지의 요 지름을 바깥지름이라고 해요. 바깥지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골과 골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골에서 여기 골까지의 거리, 이것을 골지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인 유효지름이 있어요. 유효지름은 나사산 사이의 홈의 폭이 홈의 폭이 산의 폭과 같게 되는 자, 나사산의 폭, 그러니까 바깥지름이랑 골의 폭, 골지름이랑 딱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사산의 각도라는 것이 있어요. 나사산이 이렇게 파여져 있을 때 요 각도, 보통은 우리 미터계 나사는 보통 60도 정도 됩니다. 나사산의 각도가. 이런 주요 용어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나사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나사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결합을 하기 위한, 체결을 하기 위한, 체결을 주로 하는데 사용을 하는, 운동을 동력 전달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체결을 할 때 주로 체결용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결도 물론 하지만 동력 전달을 하는 좀 운동용 나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체결용 나사, 그리고 운동용 나사. 자, 체결용 나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삼각 나사입니다. 쌤이 계속 그렸던 거. 이렇게 생겼어요. 나사산의 모양이. 자, 삼각 나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미터 나사입니다. 자, 이것은 나사삼각이 60도입니다. 여기 나사산의 요 각도, 그리고 유니파이 나사가 있어요.
이것도 나사 삼각은 동일하게 60도. 이거는 ABC 나사라고도 해요. 자, 미터 나사는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사고요. 유니파이 나사는 기본 단위를 인치로 쓰는 나사예요. 여기 ABC가 뭐의 약자냐면 미국, 영국, 캐나다의 그 앞글자 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기본 단위로 인치를 쓰죠.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를 쓰고. 이런 유니파이 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체결을 할 때 그냥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유체 같은 거를 흘려보내는 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를 조립하기 위해 뚫은 구멍 등등에서 유체가 물, 기름 이런 게 새면 안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관용 나사가 있어요. 자, 이거는 나사산의 각이 55도입니다. 이건 동일. 55도. 자, 용도가 기밀성 유지. 자, 주로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삼각 나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용 나사를 볼게요. 자, 운동용 나사에는 첫 번째로 밑에 적을게요. 사각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형으로 딱. 자, 이것은 엄청 큰 하중을 받는 곳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프레스 같은 동력을 전달할 때 큰 힘이 순간적으로 필요한 곳이죠. 근데 사각 나사는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고 비싸고 이래가지고 보통은 사다리꼴 나사를 더 많이 써요. 자, 사다리꼴 나사는 사다리꼴로 생겼겠죠? 이렇게. 자, 요게 우리가 사용하는 선반, 뭐 밀링과 같은 기계의 이속 나사로 널리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각도는 여기에서 나사산 각도는 우리 미터계에서는 30도로 사용을 하고요. 인치계에서는 29도를 사용해요. 나중에 뭐 나사를 표시하는 기호를 보겠지만 이 미터계를 TM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TW라고 써요. 자, 그리고 톱니 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톱니 나사는 톱니 모양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어디 사용하냐 하면 힘을 한쪽 방향으로만 받는 곳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바이스 같은 것이 있죠. 자, 우리 바이스 공작물 물릴 때 사용하죠. 오른쪽으로 돌려서 공작물을 쪼고 그때는 힘이 필요하죠. 받치는 힘이. 근데 반대쪽으로 해서 풀어줄 때는 힘이 따로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받는 곳에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둥근 나사라는 것이 있어요. 둥근 나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둥근 나사 같은 경우에는 요 생긴 모양상 사용을 해보면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기 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지나 모래가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될 때 둥근 나사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먼지나 모래가 많은 곳에 사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나사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에 골을 파요. 그러면 이런 홈이 생기죠. 여기 홈에 작은 볼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을 전달하는 나사가 바로 볼나사입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보세요. 자, 나사축과 너트 사이에 강볼을 넣어서 강으로 된 볼, 스틸볼이라고도 해요. 넣어서 힘을 전달하는 나사. 자, 이거는 보면 볼트 너트 사이에 이게 볼이 들어가 있게 되면 볼과 볼이 닿으려면 점접촉을 하죠. 그래서 마찰력이 매우 적어져요. 그리고 백래시가 적어져서 정밀한 공작 기계에서 이송 장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사의 종류에는 크게 체결용 나사, 운동용 나사가 있었고요. 체결용 나사로 쓰는 게 바로 삼각 나사였고, 여기는 미터계 나사,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용 나사에는 종류에 따라서 사각 나사, 사다리꼴 나사, 톱니 나사, 둥근 나사, 물 나사가 있었고, 사용되는 곳, 특징 등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